청와대 더불당 고민정도 출마. 나다은은 제2의 이준석인가. 네. 자, 청와대 더불당이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이 70명, 80명이 이제 내년 총선에 뭐 금수저보다 더한 게 문수저다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 하죠.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자,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린 대로 아무래도 문 정권이 굉장히 이거 위태롭다. 즉 타이타닉 호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뭐 쪽배 나룻배 같은 데서 어마무시하게 말하자면은 이 국가를 이끌고 가는데 너무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얼른 난 탈출해야 되겠다. 이래서 주새끼들이 먼저 이제 탈출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안하무인인 거죠.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만 이 얘기하면은 나 당선될 거야.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고민정이 출마를 해서 이제 15일까지가 공직을 그만둬야 되는 말하자면 이 선입니다. 날짜 선이에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래서 청와대 이제 대변인을 뭐 구한다 이런데 그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민정이 있으나 고민정이 없으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대변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으로 볼 때 그 급수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리예요. 근데 고민정을 말하자면 김의겸이 나간 뒤에 고민정이 이제 부대변인이었는데 고민정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다들 머리 아파했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하니까 너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고민정이한테 하라고 하니까 원래 능력 없는 사람 중에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뭐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이래가지고 호호호호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문재인 그 대통령한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는데 사실 고민정은 그동안의 대변인 노릇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냥 고민정은요. 일단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확인한 후에 얘기해드리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없다도 아니고 없다예요. 없다. 그러니까 또 왜 아나운서의 스타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다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근데 이 대변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포크 우먼, 스포크 퍼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맨날 말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있고 정말 낭독만 하고 그냥 리딩만 했던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은요 스포크 퍼슨이 아니라 리딩 퍼슨이었다. 즉 읽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나운서는 요즘 들어서 전현무 아나운서를 비롯해가지고 다들 머리도 핑핑 돌아가고 아나테이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능에서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도경환 아나운서도 그렇고. 근데 고민정은 제가 볼 때는 예능에서도 이 활동을 못해요. 왜냐면 이 애드리브, 즉 그때그때 이렇게 팍팍 쳐주는 거 이게 없기 때문에 정말 김인편님 말씀대로 아는 것이 있어야지 대답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무능한 문재인이 라파소일님 말씀대로 자기 수준의 불량 아바타들을 고민정을 비롯해갖고 그냥 대량 방출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나? 정말 여러분 우리 절대로 받지 맙시다. 왜? 우리가 문재인 수준이냐고요. 응? 우리가 문재인처럼 치매 초기도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처럼 무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누가 유능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무능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요만큼이라도 뛰어난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기 정체가 탄로 날까 봐요. 그렇지만 유능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유능한 국민이 돼서 4.15 총선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청와대에서 고민정을 가지고요. 동작, 그 다음에 뭐 일산, 그 다음에 광진 뭐 이런 데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이제 일산은 이제 뭐 유은혜라든가 김현미 지었고 여기는 이제 뭐 맘카페도 많고
또 이제 전직 운동권이었다가 경력이 단절된, 그래서 집에서 이 전업주부로 있는 거를 마구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일산은 정말 전에 제가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완전히 그 좌파의 성지처럼 돼버린 거예요. 선거구로서는요. 완전히 맨날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것도 여자들이 이제 이기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봤더니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진의 오세훈 지역구에, 즉 추미애를 빼고서 거기다가 고민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 광진도요 험지입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비롯해갖고 쭉 뭐 김영주 뭐 이래가지고요 다 저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동작. 근데 동작에서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게 아주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로서는 믿기가 참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 구민들은요 늘 새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자라면 특히 더 새로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청와대의 샘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본 조사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게 나왔을 수도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근데 고민정을 내보낸다는 건 뭘 뜻하냐? 그만큼 얼굴로, 이미지로, 감성팔이로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주제에서도 그 집 아들 문석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아마 문석균이 이제 선거운동 하게 되면은 뭐 이한이도 막 따라 나서고, 뭐 저기 윤계상이도 나와가지고 뽑아주세요 문석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감성팔이에,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이제 젊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4.15 총선 때.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젊어져야 되고요. 괜찮은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암실로님께서 앵무새 고민정 그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 이러는데, 엘리사벳님께서도 감성팔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번에 아주 큰 사고를 쳤죠. 응?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나다은이라고, 나다은 TV의 대표고 뭐 주간 여성이라는 또 뭐 이 저기 잡지 이런 거 주간지를 했던 그 대표라고 하는 젊은 여성을요 공약개발단에다가 이 여성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자의 행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추적적. 추미애의 적은 바로 과거의 추미애가 했던 말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나다은은 뭐 그 레벨까지도 안 되지만 이 여자도 끝내주는 여자였습니다. 자, 앤디김님께서 동아일보에 기사가 떴다.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 추진. 반부패 공공수사부 반토막 위력. 정권수사 동력 떨어질 듯.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사 방금 아까 봤는데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법무부에서 칼질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는 수술하는 칼잡이가 아니라 이렇게 숫돌에다가 그냥 칼만 가는 사람? 아니면은 이 아까 그 이성윤이처럼 수사하겠어요? 하고 칼잡이가 돼갖고 검사가 가야 되는데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덮읍시다. 이거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거 수술해봤자 소용없겠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하러 온 의사가 이거 덮읍시다. 외과 의사가 이거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냥 덮읍시다. 아마 검사들은 덮읍시다가 될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나다운 이야기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 여자가요, 공약개발단에서 이제 픽업이 됐는데 뭐라고 했느냐? 10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사퇴하자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나?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게다가 눈물이 난다. 국민은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영들과 하나 되어 싸우고 있다. 부패한 검찰로 내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검찰개혁, 민심이 천심이다. 이랬어요. 게다가 또 지난 9월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통일, 경제 평화통일 함께 뛸 것이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까지 하네요. 그리고 이 김정숙의 이렇게 사진이 있는 주간 여성을
그것도 이제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하는 잡지에다가 실어준 거죠. 그래서 김희선이라고 돈 먹어가지고 이제 이 못 나오는 아줌마 있어요. 이 아줌마하고 같이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또 만들어 놨다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트위터에다가요, 민주당 힘내요. 응? 이해찬 대표 발언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골수 문파, 골수 좌파, 그 다음에 정말 모태 민주당 아니면 이런 걸 못 올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 중요한 공약 개발단에다가 넣었냐고요. 검증도 안 해보고 필터링도 안 해보고. 이거는 그냥 나다운 치기만 하면 쫙 뜨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 여기 크리스찬 유님께서 이거는 전향이 아니라 프락치 같다. 그 다음에 SL이님, 나다운 같은 것을 영입하다니 한국당이 얼마나 허접한지 진짜 창피하네요. 아니 진짜 저도 창피합니다. 네, 정말 박효식 님도 전에 선거와 달리 좌파 연대 대깨문 맘카페 등 대단할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은이란 사람이 제일 핵심 있는 말이 뭐냐? 여러분 귀에 꽂혀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공화당이 입당해서 분탕질 치고 싶다. 그러니까 얘는 분탕질 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누가 추천했는지 장보건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요, 책임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게시판에 가갖고 나다은 추천한 사람 누군지 책임을 반드시 묻고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한국당은 그래서 이제 희망공약 개발단을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해촉을 한다. 나다은이를 그냥 쫓아놨어요. 3일 만에. 얼마나 창피한 짓입니까? 레시드라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한국당에 민주당 휴민트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스트로가 있는 거예요. 빨대 노릇을 하는. 근데 우리 이제 여옥대첩, 요즘에 이제 보수들의 놀이터, 보수들의 테마파크로 네이버에서 제가 여옥대첩이라는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특히 여옥대첩은 저는 처음에 여성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 아주 맹활약을 하는 분이 바리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다은이라는 사람을 보니까는 제2의 이준석 아니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자, 이준석이는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또 막 이러는데, 참 저는 이준석을 이렇게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 나다은이라든가 이준석 같은 애를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제는 뭐 잔뼈도 굵고 이래서 괜찮지만은, 이준석을 맨 처음에 박근혜 키즈라고 해서 영입을 했을 때 왜 그랬냐? 뭐 하버드에다가 그다음에 뭐 젊은 청년들을 위한 뭐 스타트업 뭐 교육 이거를 뭐 이렇게 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영어 뭐 배움방 막 이래 가지고 막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좋죠. 하버드 나왔죠. 그다음에 불우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뭐 스타트업 회사 하고 있다. 근데 하버드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이 회사는, 이준석이 했다고 하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던 거예요.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덥석 받은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왜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 서울대, 하버드대 스펙에 이렇게 연연해야 되냐. 진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땀 흘리고 있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부잣집 도련님을 영입을 하겠냐. 원래 이준석이는요, 이준석이 아빠하고 그 다음에 이 유승민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어요. 아빠 찬스로. 그리고 금수저죠. 그리고 뭐 하버드에서 졸업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다 돈 대줬지 자기가 뭐 알바라도 하고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을 보면서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얘가 나이가 이제 32살인데 그때 걔가 들어왔을 때 벌써 24살, 5살. 아주 풋풋한 젊은 애인데 하는 짓이 정치 구단, 뭐 이렇게 서청원이나 이런 왜 아주 노회한 정치 구단 하는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좀 봐. 쟤 너무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어쩌다 갔는데, 거기서 그때 이제 박근혜 그 후보가 막 이제 대통령이 확실할 때였어요. 그랬더니
뭐 전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보더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도 참 나도 빨가벗고 나섰구나 어린애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짓이기는 걸 보고 전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를 짓이겨 놓고 그러면 끝까지 그 기준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박근혜 후보 시절에 자기가 뭐 2시간을 교육에 대한 토론을 하고 뭐 납작 엎드렸다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러더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무능하다는 둥, 사람을 잘못 쓴다는 둥, 머리가 없다는 둥, 인신공격을 다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쟤 참 무서운 애다. 그리고 또 청와대 행정관, 뭐 자기가 삼촌인지 형이라고 부르는 청와대 행정관하고 술을 마셨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를 또 그대로 일러가지고 김무성한테 가서 속살거리고, 이런 짓, 이간질, 고자질, 이런 거는 정치에서는요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그 쓰레기 짓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그러니까 이런 애는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직도 이제 정말 이 국회의원 배지 달아보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돌일 줄 알아요. 정치의 아이돌, 보수 정치의 아이돌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동안 그 뒤에 이제 얘를 몇 번 봤는데 제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한번 내가 눈 좀 맞춰보려고 내가 이 프로에 나왔는데 하면서 씩 웃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얼른 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정말 자신이 추레하도 구질구질하고 구차스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32살의 젊은 애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걔가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된 정말 그 왜 추레하게 늙은, 아주 치사하고 그 다음에 더럽게 늙은 늙은이 정치인이에요. 노회한. 얼른 이제 퇴물 시켜야 돼. 퇴장시켜야 돼. 얘는요 얼굴만 이렇게 32살이지 속에 들어있는 건 한 82살의 그 늙은 정치인, 노회한, 나쁜 짓만 하고 그런 정치인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얘네 부모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순수하고 반듯하게 키우고 싶고, 때로는 들이받더라도 자신의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풋풋한 젊다는 게 뭔데, 새파랗게 젊다는 게 뭔데,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 그런 거예요. 벌써부터 돈과 권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급 룸살롱에 대해서, 그래서 룸살롱에서 정말 룸살롱 프린스라는 말까지도 듣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술자리에서 또 얘가 최고위원이 되고 막 자유한국당에서도 막 뜨고 그러니까 또 이 애늙은이한테 50살 막 이렇게 넘은 사람들이 뭐 우리 이준석 위원님 막 하면서 또 거기서 아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야 진짜 더럽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팩이 있었던 한 여성 PD가 이준석 씨 이런 분위기에 자꾸 어울리는 거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이가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더래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리 높으신 분한테 무슨 버릇없는 거냐 하면서 막 그 여성 PD를요 막 반욕설을 한, 이게 이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이미 이준석이라는 애는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거는 퇴장시켜야 될 정치인이구나. 그리고 이 나이에 32살에 뭐 27살에 이 정도면요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정희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김관진인가 뭐 김병진인가 왜 막 그 자기 게이라고 하면서 뭐 수갑차는 뭐 이런 거 해갖고 파트너 구한다고 SNS에서 올렸던 이 사람하고 또 어깨 동무하면서 술집에서 고급 술집에서 사진 찍어서 또 막 하고, 이거는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들여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홍콩님 어린애 흉보지 말고 자신이나 돌아보세요. 저는요 홍콩님 제 자신 홍콩님한테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루키루님 말은 좀 하는데 버릇이 없음. 말도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머리는 상당히 좋은 애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빨리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나다은이라든가 이준석 같은 애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제발 뭐 영키즈니 무슨 뭐 황교안 키즈니 뭐 박근혜 키즈니 이래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땀 흘리는 친구들, 불우한 환경에서 사람이 불우하게 태어나고 불우한 환경이 있다고 해갖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키우는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친구들을 말하자면은 좀 자유한국당에서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 찬스 치는 이준석 얘기라든가, 그 제대로 한번 걸러보지도 못한, 그 누구야, 나다은 같은 황당한 애들, 어디서 민주당의 프락치 같은 이런 애들을 말하자면 영입하지 말고요. 이러면은 20대 남자들이 완전히 등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왜? 20대 남자들이 정말 민주당 하는 걸 보고 그냥 완전히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20대 남자들을 쫙 그 보수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할까 하고 간보고 있는 20대 남자들을 우직하게 아주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이 힘든 거 알고 있어 하면서 팍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토닥토닥 거려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다은이라든가 제2의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정말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봐서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래도 내가 집을 위해서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택배도 해보고 이러면서 온 집안을 일으키는 청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저는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은 no more, 이준석 out. 네, 이게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